네, 하고자 하는 일을 알면 두렵지 않고 가야 할 길을 알면 우리가 방황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직무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직무 돋보기 시간입니다. 네, 직무에 대한 궁금증은 있지만 속 시원히 묻고 따져볼 기회가 없는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인데요. 자, 이런 고민들, 여러분들의 고민들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직무 분야는요, 바로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분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리어 멘토스의 신상진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구직자 여러분, 지금 상반기 공채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뭐 중소기업이나 수시 채용, 상시 채용을 하는 곳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좀 전력을 다해서 상반기 공채에 도전하는 것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요즘요, 참 구직난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네. 요즘 같은 때 이 만나는 구직자들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구직자들 어떤 구직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뭐 올 이제 초에 작년에 이제 가을 공채 때쯤 고전을 한 친구들을 많이 만났었는데요. 네. 사실 뭐 학교도 저희가 이제 소위 뭐뭐뭐라고 하는 그 새 학교 중에 네. 그 한두 곳 출신들 학생들이었는데 정말 그 어쨌든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스펙이나 역량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대기업 최종 면접에 떨어져서 굉장히 멘붕이 돼서 온 친구들을 제가 만난 적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어쨌든 그 친구들 같은 경우 문제가 안타까운 것이 본인들이 저희가 이제 사실 스펙이 많이 높고 우수한 역량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오히려 인성적인 측면을 집요하게 회사에서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 말을 좀 실수를 덜하고 좀 더 이렇게 좀 회사에 오래 다닐 수 있다는 이미지를 잘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실수를 좀 제가 보니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코칭해 줬는데 올 상반기 때 뭐 거의 몇 군데가 같이 합격이 돼서 네. 오히려 행복한 고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뿌듯하셨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학생들도 우리 모두의 마음을 뿌듯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사회복지 관련 직무를 희망하는 예비 이제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정요셉 그리고 최태양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흥미로운 요소들이 많은 네. 것 같은 게요. 정말 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회복지를 희망하는 남학생 2명이 함께 왔고 또 거기다가 이름도 범상치가 않잖아요. 그래요. 이 조학생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이 훈남 두 분의 매력을 우리가 한번 느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사회복지 분야에서 또 얼마나 훌륭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을지 뭐 면접까지는 아니지만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 생각하시고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셉 학생부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본에 충실하지만 잠 매거진처럼 아주 친절하고 또 아주 전문적이고 세상에 어떤 따뜻한 소식을 전하고 싶은 정요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태양 학생의 자기소개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최태양입니다. 이름처럼 빨갛고 뜨겁게 네.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앞장서 나가는 등불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긴 먹었나 봐요. 왜요? 이 친구들 봤는데 네. 왜 이렇게 풋풋하고 귀여운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아들 같죠? 네, 아들 같은 느낌, 조카 같은 느낌이 들기도 네. 합니다. 자, 어떻게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제가 보는 것과 또 다른 시각으로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일단 그 요셉 군은 저희가 보통 사회복지 분야는 뭐 여성분들도 워낙 종사자가 많고 남성분들도 사실 사회복지사분들 보면 좀 성향이 조용조용하고 좀 여성스러운 섬세한 면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오히려 남성스러움이 오히려 어떤 사회복지 기관에서 볼 때 저 친구 들어오면 일 정말 힘든 일은 다 무거운 거는 다 할 수 있겠다. 네. 그런 좀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보이는 것 같고요. 네, 네. 태양군은 앞서 말씀드린 건 사실 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클래시컬, 전통적인 사회복지 쪽의 어떤 종사자 이미지가 잘 맞는 차분해 보이고 또 좀 섬세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기소개를 아주 멋지게 해주신 것 같고요. 자, 사회복지 직무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이에 사회복지 관련해서 말들도 많았고 또 안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직무에 대한 관심도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과연 어떤 것인지 개념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사회복지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활이나 기타 뭐 의료라든지 교육, 뭐 취업이라든지 굳이 그런 그 일반적인 그 사회생활 활동에 있어서 그 보장을 하는 그 복지
추구하는 그런 일련의 모든 행위와 그런 행정, 모든 정책적인 또 그런 노력을 뜻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저희가 뭐 사회 방책적인 총칭이 좀 어려운 용어인데 사회보장제도 등의 그런 제도에 그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을 주로 얘기를 많이 하고요. 네. 예. 보통은 뭐 이런 제도적인 개념으로 사실은 많이 제일 씁니다. 사회복지라는 개념을요. 제도적으로. 그렇군요. 네. 예. 근데 굉장히 가치 있고 또 사회적으로 아주 필요한 일인데 조금 부정적인 개념을 갖게 됐어요, 요즘에. 예.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의 기본 대상이 전통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평균적이거나 또 일반적이지 않은 환경에 있는 분들을 주로 저희가 네, 네. 도와드리는 사회적 그런 약자들. 예, 예.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이나 뭐 그런 분들에 대한 이제 돕는다는 인식 때문에 이제 전통적으로 또 뭐 최근 들어서 또 그런 좀 일탈 행위라든지 약간 좀 굉장히 파격적인 일들이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런 인식이 있는데요. 그건 과거의 좀 개념이고요. 현재 요즘같이 이제 급변하고 굉장히 뭐라고 개인적으로 소득 수준이나 뭐 그런 직업에 관계없이 고령화나 양극화 그리고 뭐 실업난 같은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급변하는 그런 이제 문제 때문에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사실 사회복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든 게 저도 아무래도 이 과거의 개념으로 사회복지를 좀 생각하지 않았나 싶은데 자 그렇다면 두 학생은 전공을 선택할 때부터 이런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시작을 한 건지 궁금해요. 요셉 학생? 네, 사실 그 대입을 앞두고는 이렇게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쌓지 못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예. 주변에 보면은 참 마음이 어렵거나 또 이렇게 소외 계층들이 많고 해서 저분들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어떤 대인 서비스라든지 혹은 넓은 차원의 사회 차원의 어떤 사회 보장 제도를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아, 네. 태양 학생은 어떻게 선택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의 영향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원래 사회복지가 제가 원하던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원하던 네네. 방향은 아니었는데 제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또 이제 타인을 돕는 것을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이 아버지께서 이쪽 길로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처음에 대학교 왔을 때 원하던 방향이 아니어서 좀 약간의 방황도 하기도 했었지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도 매력이 있는 분야라서 이제 여기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사회복지과를 가는 친구들이 이제 보통 점수에 맞춰서 지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이게 아무래도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경제적인 이익을 많이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학과는 아니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네. 근데 요즘 와서는 정말 아까 말씀을 해주셨듯이 개념 자체도 많이 바뀌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직무 자체가 너무나 방대해졌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님? 예,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개념 자체가 자꾸 이제 개념이 더 넓어지고 그 대상이 굉장히 다양해지기 때문에 과거처럼 단순하게 그냥 뭐 소외계층을 돕는 그런 역할만 하는 직업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또 기획력, 또 행정 능력, 그죠? 또 다양한 또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는 사회복지 활동 분야로 저희가 사회복지법의 그런 시행령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기본 업무로서 제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또 시설 거주자의 생활 지도를 하고 또 좀 도와주는 그런 업무, 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 업무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의 그냥 일반적인 분야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영역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이 부분은 또 취업 진로 정할 때도 좀 그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회복지 관련된 직업이나 그런 분야로서 공적인 분야가 있죠. 이제 중앙이나 지방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 관련된 행정이나 그런 또 지자체에서 어떤 그 지역 내 그런 소외계층을 또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사회복지기관 개인적인 뭐 아니면 뭐 사단법이나 어떤 그 민간 또 그런 사회복지기관에서 시설이나 또 그런 영역을 또 돕는 역할이 있는데요. 지역복지사업이라든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다양한 또 민간 사회복지 영역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또 조금 이제 생겨나고 있는 영역이 보건의료 영역이라고 저희가 해서요. 네. 의료사회복지사와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이거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한 분들 중에서 조금 더 전문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진로가 될 수 있는데요. 의료사회복지사는 말 그대로 이제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임상치료팀의 일원으로서 어떤 환자의 어떤 질병 치료 부분이 아닌 그죠? 그 생활하는 부분, 경제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도와주시는 본인이 또 그 병이 낫거나 질병이 완치된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을 또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부분이고요.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또 정신 요즘에 질환자가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부분이 또 뭐 의학적인 치료도 필요하지만 또 그런 또 치료 과정이나 치료 후에도 또 사회의 어떤 적응이나 그런 부분에서 또 굉장히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또 거의 뭐 이제 각광받는 또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말 각기 다른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 분야를 정하고 공략을 한다면은 많은 다양한 진로를 좀 선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학생의 경우에는 어디까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뭐 지금 오늘 나온 두 학생들도 뭐 4년제 또 사회복지학 전공자인데요. 최근 들어서 또 이제 확장될 수 있는 영역은 저희가 이제 학교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학교 내에서도 또 기존의 어떤 선생님들이나 단순하게 상담사의 역할에서 더 확장이 돼서 전문적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학생 개개인의 뭐 지적인 또 학업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또 그런 정서적인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자원봉사 활동관리 전문가라고 해서 또 요즘에 자원봉사 기관도 많이 생기고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생겨나지만 또 그분들도 전문적인 좀 리더나 그런 그 관리가 필요하죠. 이제 그런 부분에 또 프로그램 개발과 또 뭐 시행하고 평가하는 사회복지사 역할이 있고요. 또 교정 쪽에 또 교정사회복지사라고 있는데 뭐 이건 이제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에서 또 이제 범죄인이나 수감자들의 또 재활이나 또 어떤 예방 측면에서 또 어떤 또 역할을 하는 그런 분야가 있고요. 또 기타 이제 군사회복지사, 뭐 산업사회복지사 이렇게 다양하게 최근 들어서는 뭐 영역이 뭐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직무 돋보기를 통해서 자세하게 봐야 될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도 이렇게 다양한 로드맵을 우리가 구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구체적으로 타겟을 정한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요셉 학생부터.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항상 어떠한 전통적인 사회복지 분야보다는 제가 좀 더 어떻게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분야가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평소에 누군가 말하고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방송 계통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이런 방송 분야와 연계할 수 있는 방송 분야를 좀 찾아봤습니다. 예. 그러던 중에 종교 방송인 그 극동 방송에서 인턴십을 할 기회가 있었고요. 그때 또한 어떤 방송을 진행하거나 뭐 송출하는 일 외에도 그 방송국 운영에 있어서 어떤 펀드레이징이라든지 저희 전공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방송 분야로도 지금 준비를 해보고 있고요. 네. 어쩐지 목소리가 좋더라 네.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방송 분야로 그러면은 앞으로의 네. 로드맵을 좀 구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아, 그렇군요. 태양 학생은 어떤 식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저는 이제 사회복지가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것은 이제 개인적인 단위에서는 조그만한 부분에서밖에 실천이 안 되고 이게 모두가 다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적인 단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두 학생 모두 사회복지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각기 갈 방향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네. 특히 요셉 학생의 경우에는 전공 외에도 참 준비할 것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일단 뭐 정유셉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복지 전공자지만 방송 쪽과 또 전공을 잘 접목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제 본인도 알고 계시겠지만 워낙 방송 쪽이 일단 기본적으로 공채 기회가 사실 일반 기업이나 그죠? 사회복지 일반적인 분야보다는 그 기회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요셉 군은 본인 어떤 진로에 있어서 그 방향성을 뚜렷하고 그런 좀 차별화 포인트 가져갈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그쪽 말고도 이제 기업 사회공헌 관련돼서도 관심이 있다고 제가 앞전에 들었는데 그쪽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서 요즘에 워낙에 사회적인 어떤 다시 환원, 그죠? 측면에서 어떤 뭐 재단을 만들고 또 사회 그 환원 성향의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복지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런 쪽도 사실 신입사원 공채를 별로 안 합니다. 기존에 또 새로 세팅된 그런 분야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경력직을 많이 채용하기 때문에 관련된 쪽으로 아르바이트 했던 것처럼 전에 방송국 인턴 했던 것처럼 자꾸 관련된 좀 분야 인력분들을 좀 컨택하고 그런 정보를 좀 수집하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최태양 군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인 그죠? 사회복지 또 전공자로서 일반적인 그런 진로를 가져가고 있는데 국가 이제 공직은 어쨌든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 얘기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관련 또 중앙이나 지방 행정직 쪽에 일단 공무원이나 뭐 공사 쪽 시험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뭐 일단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좋습니다. 자, 사회복지학을요, 아무래도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딸 수 있는 자격증들도 그쵸.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소개를 해 주실까요? 예, 뭐 사회복지 쪽 자격증은 딱 저희가 명확하게 사회복지사 2급하고 1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약간 특이한 것이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자격 시험을 이렇게 본다기보다요. 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학교에서 그 규정 시간이 있습니다. 규정 시간 동안 그죠? 과목을 이수하고 또 이제 현장 실습을 해당되는 그런 준하는 이제 그 이수를 다 하면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요. 네. 다만 1급 자격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국가 공인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또 1년에 한 번 정도 그죠? 보통 시행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사실 사회복지 2급 자격은 요즘엔 또 뭐 이렇게 학점 이수제나 사이버 대학 그런 걸 통해서도 취득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격증으로서 어떤 좀 전문성이나 메리트는 사실 좀 효용성이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두 학생은 다행히 사회복지 전공자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어느 정도 좀 취득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고 조금 더 자세한 학생들의 스펙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칠판에 학생들이 스펙을 적어주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잔. 자, 요셉 학생은요, 자, 기본 스펙 3종 세트, 해외 봉사활동, 토론대회 입상이라고 써줬고요. 스피치 짱. 네, 네. 스피치 짱. 그리고 또 태양 학생은 숭실대 봉사 소모임 미랄, 또 공기업 알바 플러스 행정병 출신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본인의 스펙에 대해서 본인이 좀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요셉 학생. 네, 사실 제 스펙이 크게 돋보이진 않는데요. 그 기본 스펙 3종 세트라고 이런 취지 준생들 사이에서는 통상 그쵸.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 뭐 토익, 또 교환 학생이나 해외 연수, 인턴십 같은 경험을 좀 했고요. 어느 정도인지 좀 대충 들어볼 수 있을까요? 토익이 토익이 그냥 뭐 앞자가 9자 정도. 오. 높네요. 네. 이야. 네, 고생 많이 했습니다. 90점 아니죠? 대단해요. 네, 그리고 예. 해외 봉사활동. 예, 네. 해외 봉사활동은 그 중동 국가 한 국가와 동남아에 있는 국가 한 국가를 다녀왔고요. 네. 그다음에 교내 독서 토론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읽고 그것을 토대로 토론을 하는 대회였는데요. 그곳에서 입상을 또 하면서 좋은 경험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스피치장은 저희가 딱 들어도 이제 알 수 있을 만한 수준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하, 좋습니다. 자, 최태양 학생도 한번 네. 스펙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일단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과 내에 있는 봉사소모임인 미랄이라는 곳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 미랄 봉사활동 소모임의 목표는 모든 봉사활동을 다 같이 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찾아보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은 이제 후배들과 이제 선배들과도 같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 알바는 제가 이제 군대를 다녀온 다음에 한국장학재단에서 공기업에서 이제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행정 실무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아주 귀중한 경험이 되었고요. 그리고 군대에서는 이제 행정병으로 2년 동안 복무를 하면서 이제 군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행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이제 군사회복지사 밑에서 일을 좀 도와서 이제 군사회복지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군요. 자, 아무튼 두 학생의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뭐 자랑하고 싶은 분이 많이 있겠지만 일단은 또 이사님에게 조언을 먼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 중에 어필하면 좋을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정유셉 군 같은 경우는 요즘에 또 사회복지에서 또 어떤 새로운 대상으로서 자꾸 그 커지고 있는 게 그 다문화 가정이거든요. 그쵸. 그죠? 다문화 가정은 사실은 어쨌든 부모 중에 한 분이 거의 외국인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를 만약에 잘 쓸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이 또 다문화 가정 관련된 사회복지 쪽에서 일을 한다고 할 때 굉장히 도움되죠. 도움이 많이 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본인이 이제 방송 쪽을 일단 뭐 우선 진로를 삼고 있는데 뭐 방송 쪽도 사실 아시겠지만 또 스펙을 좋아합니다. 더구나 지금 아나운서를 지망하시지만 또 뭐 본인 상황에 따라서는 또 그죠? 해외 관련된 뭐 프로를 뭐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내가 해보고 싶다 이제 그런 뭐 얘기를 하셔도 되니까요. 네. 그래서 어학적인 측면은
예, 굉장히 이제 큰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또 사회복지 계열 전공자 학생들이 영어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최태양 군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또 본인 진로도 사회복지 쪽 이제 전공 살려서 진로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된 봉사활동을 했다는 건 굉장히 좋고요. 다만 단순히 내가 봉사활동을 그냥 언제까지 이렇게 이렇게 좀 유익하게 했다 이런 개념보다는 실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게 사회복지사로서 남을 돕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해서 그걸 잘 나중에 정리를 해가서요.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좀 표현을 단순히 돕는다는데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죠. 네.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면 좋겠고요. 공기업 아르바이트 하신 것도 참 혹시라도 앞으로는 이제 취업 전에는 알바라는 표현은 조금 예, 공식적인 데서 왜 습관을 하시는 그쵸. 게 좋습니다. 네. 저도 사실 강의하다가 그냥 갑자기 알바 이러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쪽은 또 분야가 보수적일 수 있는 좀 문화가 있기 때문에 네. 면접할 때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예, 혹시라도 예민하신 분, 면접관분들 또 알바 이렇게 하면 또 예. 그럼 아르바이트 이렇게 예, 말해야 되는 공식적으로, 건가요? 예, 공식 속성에 네. 그렇게 쓰는 게 좋겠죠. 아무튼 네. 공기업 아르바이트 경험 같은 경우는 또 좋습니다. 아까 본인도 또 어차피 공직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요. 또 공공기관에서 어떤 사회복지 개념과 또 어떤 아까 말씀드린 민간기관에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본인이 잘 정리를 해서 필요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지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두 학생은 어떤 기업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도 저희가 칠판에 적어봤습니다. 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자, 희망 기업이요. 하나, 둘, 셋, 짠! 자, 요셉 학생은요, 극동방송, 그리고 기업사회 공헌팀이라고 적어줬고요. 네. 태양 학생은 부산시청이라고 적어줬는데, 왜 이 기업을 희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처음 적은 이 극동방송은 제가 인턴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한국경제TV에 나와서 다른 방송국을 많이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도 제가 준비해온 기업이다 생각하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방송국이 공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얼마 전에 이 공채가 시작되어가지고요. 제가 그 서류 전형, 그 필기 전형을 지나서 사실 제가 내일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당히 지금 떨리는 마음이고요. 또 특별히 그 면접 전형에서 방송국이다 보니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면접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좋은 연습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네. 그다음에 기업사회공헌팀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일반 사기업 입사랑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요즘 기업 채용 방식이 틀에 박힌 어떠한 그 채용보다는 5분 PR이라든지 미션 수행 이러한 다각화된 채용 방식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창의적인 인재로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한 요즘에 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신입 직원들이 1년에서 2년 내에 입사 후에 이직률이나 퇴직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기업에서는 어떤 충성심이나 애사심을 좀 보는 경향이 다시 전통적으로 회복이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희망하는 기업에 좀 충성심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정보들을 좀 준비해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부산시청 가고 싶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네, 저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은 이제 경기도인데 네. 원래는 이제 부산에서 살다가 경기도로 이사를 왔습니다. 예, 부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부산에 가지고 있는 애착과 애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살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발전시켜 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청 복지관광국에 이제 공무원에 임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학생이 어떤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적어줬고 또 설명까지 해줬는데요. 이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략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예, 정요셉 군은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별도 멘트 드릴 거 없을 정도로 잘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실전에서 하는 중요하죠. 거죠. 예, 큰 실수를 안 하고 본인이 또 이렇게 내가 정답을 꼭 항상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소신껏 답변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주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태양 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지방행정직에 이제 지원할 것 같은데 필기 시험을 알아서 이제 준비하셔야 되겠죠. 다만 참고로 말씀드린 요즘에 이제 공무원 면접도 굉장히 강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직자 수행할 사람으로서 면접 자질을 보고 또 다양한 외부 면접관 분들이 사실 참여하셔서 또 면접 보는 게 많기 때문에
물론 면접 때 경쟁률은 필기 시험을 합격하면 이제 그 최종 합격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지만 거기서 떨어지는 분들이 일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좀 공무원 면접에 대비해서 좀 사전부터 면접이란 건 또 뭐 하루 이틀 앞두고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중점적으로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 정말 좋은 코칭을 해주신 것 같은데 두 학생은 오늘 함께하면서 어땠는지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내일 면접이라고 그랬는데. 네, 두 학생.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송을 하고 싶어하는 지망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선배님들을 보면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요. 또한 이런 취업 코칭 같은 거는 사실 또 비용이 상당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기회로서 네. 받아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태양 학생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선배님들 이제 졸업하시고 나가면은 이제 사실 좀 만나 뵙기가 힘듭니다. 특히나 이제 공직 사회로 나가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런데요. 이렇게 전문가분을 만나서 그쪽 관련 분야에 좀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듣고 제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제 방향을 좀 잡은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두 학생에게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고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신상진 이사님 그리고 오늘 함께해 준 요셉 학생, 태양 학생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직무 돋보기 사회복지 관련 직무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도 직무 돋보기는 계속되죠? 네, 어떤 직무든 좋습니다. 직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 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요.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화 02-845-1901에서 2번, 문자 샵 8181로 함께해 주세요.